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시는 이겁니다. 이거 여기 이런 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마냥 미루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로 가격이 실제로 상승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안녕? 오늘은 진짜 진지하게 한다. 준비됐니? 자, 보겠습니다. 정고점 80% 회복 중. 분위기 바뀐 이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매매 10채 중 6채는 정고점의 80% 이상 가격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석 달 연속 4,000건 넘었다. 진짜 다 오르고 회복하는 건지 점검을 해볼게요. 이 기사 내용들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랑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2006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 20년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 매매 거래량이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거든요. 그럼 보면 이럴 때 엄청 많았죠. 이럴 때 거래량 터졌지, 이럴 때. 그리고 최근 어때요? 거래량 5,000건 넘은 적이 뭐 거의 없어요. 23년 12월 달 이후로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쭉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 거래량이 최근 3년간 거의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이 최근을 한 6개월 정도로 보면 23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 매매가 지수, 이 매매가 지수라 하면 이건 집값을 의미해요. 기사에는 아까 다 회복이 된다, 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의 매매 지수는 오히려 6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90.8에서 90.2로. 매매 거래량은 2023년 10월에 2,400건에서요 2024년 4월에 4,300건으로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전세를 보겠습니다. 전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가 전세 가격이거든요. 전세 가격은 이미 사실 오른 지 1년이 다 됐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매매는 거래량은 늘었어요. 근데 지수를 보면 하락거래 위주로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옆에 물음표를 해놨어요. 진짜 그런 걸까? 이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거래 위주로 발생했어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수가 85.4에서 88이 됐어요.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지수 현재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더 자세하게 거래량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상급지만 올라간다. 상급지만 거래 늘어난다. 이런 게 진짜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하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구별로 가격순으로 제가 대충 정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으면 상급지, 아래에 있으면 하급지라고 보면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 거래량이 증가해서 4,800건을 넘기 전에 가장 높은 거래량이 2023년 8월에 있었어요. 4,000건. 여기 보이시죠? 자, 그 뒤로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집니다. 12월에 급기야 2,000건 밑으로 떨어집니다. 1,700건. 올해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한 게 전달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걸 표현하는 겁니다. 최근 이번 달 들어서 거래량이 전달 대비 줄어든 곳은 강북구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증가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상급지가 거래가 늘어나서 늘어났다. 혹은 신생아 대출 같은 것 때문에 9억 이하의 집들이 밀집한 중하급지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서 늘어났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이라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서울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실제로 상승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그 신축 아파트들이 그럼 갑자기 왜 이럴까? 뭐 분담금 때문에 재건축 진행한다 못한다 막 배째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꾼 겁니다. 목표를. 야, 안 되겠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냥 새 아파트 사자 그냥. 이런 경우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부동산 사장님들 인터뷰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느끼는데요. 뭐냐면 실수요자 위주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실수요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주택에서 1주택, 그리고 1주택에서 갈아타시는 분들 있죠. 이 두 부류가 실수요자예요. 시장에서. 근데 무주택에서 1주택이 많을까요? 1주택 가지고 있는 분이 갈아타는 분들이 많을까요? 지금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꼈던 건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요. 갈아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 집이 안 팔려요. 근데 아까 하급지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셨죠? 그 집이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중랑구 있던 사람이 동대문 가.
동대문에 있던 사람이 성동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하급집이 왜 팔릴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20평대 평균 가격으로 9억 이하 지역이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지역들이거든요. 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용되는 범위가 딱 거기까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알고, 체인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시장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격대를 매매 수요자들이 수용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벌써 하락장 3년이 됐어요. 근데 이 하락장의 움직임이 어땠냐면 2021년 말까지 막 미친 듯이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다가 21년부터 22년 말까지 어떻게 돼요? 진짜 수직으로 꽂았죠. 이때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25에서 30% 빠졌어요. 이렇게 다시 올랐죠, 작년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데드캣 바운스다 뭐다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제 손을 위치를 잘 기억해보세요. 올랐다가 요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요만큼 올랐다가 데드캣 바운스야 하면서 가격이 다시 약보합으로 가면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지금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진폭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떨어져서 거래가 일어나는 걸 봤고 이런 걸 보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 가격대를 언제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보이는 겁니다. 정말 다 오르는 걸까? 오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지수는 왜 하락한 걸로 나오지? 아까 제가 의문을 제기했었죠? 물음표로.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승 거래가 나오는 아파트는 이런 겁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의 한 유명 단지고요. 대장 아파트입니다. 최저 매매 호가입니다. 저층을 빼고요. 근데 보면요. 이 실거래를 보세요, 여러분. 실거래 나오죠? 자, 2023년 말에 거래량 주니까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가 거래량 늘어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가격이 올라가죠? 2달 전 대비해서 실거래가 상승하고 있어요. 맞네요. 상승 맞아요. 그리고 호가도 이거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매매 호가가 최근에 일어난 이 실거래보다 높거나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도대체 특징이 뭘까? 모든 단지들이 이런 걸까? 나는 또 늦는 걸까? 왜 KB지수는 근데 하락으로 나오지? 자,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상승 거래는 아직까지 남의 일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시는 이겁니다. 이거 여기 지웠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냐고. 여기도 똑같은 평수예요. 84제곱미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남양이고요. 20층이에요. 이거 로얄이에요? 아니에요? 로얄이죠. 이게 최저 매매호가가 13억 2천입니다. 여기 실거래 볼까요? 여전히 이 아파트는 어때요? 실거래가 못 올라요.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죠.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말고 나머지죠. 지역 내 대장이나 신축이 아닌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여전히 가격 회복이 안 됐어요. 실제로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상승이 됐나요? 거래량 늘어나는 기간 동안? 그대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지 송파구에 있어요. 여러분. 송파구가 별론가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좋은 동네 다 올랐겠지 이런 거는요 그냥 되게 간편한 생각인 거예요. 이걸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보고 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저는 이럴 때 항상 과거를 봅니다. 과거. 왜? 사람이 사는 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서울의 아파트 2개를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평균 이상인 애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평균 정도 되고요. 이게 평균 이상인 겁니다.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놨죠. 생각나시죠? 그죠? 올랐다 내렸다 그거보다 덜 올랐다 떨어지는데 여기만큼은 잘 안 떨어져. 그랬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그 이후로 상승장이 온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은 투자자가 배제된 시장이고요. 이때도 투자자들이 사실상 거의 배제된 시장이었습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당한 지 지금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밀당의 범위가 어때요? 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왔던 이런 때랑 이때랑 밀당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작죠? 가격의 등락이 작다 이거예요. 이럴 때가. 이게 뭐냐면 5억 정도 하다가 이게 8억, 9억까지 올랐었잖아요. 이 아파트는. 거의 2배가 쳤던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면 처음에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랬다가 점점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또 어느 정도 빠지면 누가 사.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짜장면이 10,000원이 됐어요. 자, 처음에 어때요? 짜장면 10,000원 되면 사람들이 뭐야? 야, 양파라도 많이 시켜. 양파라도. 아깝잖아. 너무 비싸졌잖아. 근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10,000원인 거예요. 짜장면이 적응해 가고 있죠. 이것도 똑같다 이거예요. 집도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간을
가격의 수용기간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월브닷컴에 글을 하나 썼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만큼이 가격의 수용기간이라 이겁니다.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근데 그 폭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아파트는 3억은 줘야 사.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 서울의 전 지역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문기사 헤드라인 보고 여러분들 가슴에 콩닥콩닥 거리는 것처럼 모든 아파트가 상승 거래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오르지 않는 아파트가 안 좋은 아파트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충분히 있고 시간도 있으니 일단 급한 마음을 가라앉혀 보자라고 마음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또 제 생각이 나가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마냥 미루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집 사야 된다, 집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확정이에요. 그리고 그 공급 감소의 유탄이 전세 상승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젠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전세 상승 1년이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할 말 많은 게 구해줘일보에서 1년 전부터 전세가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전세가 올랐냐? 금리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죠? 금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의 변수는 공급이에요. 공급.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비아파트 공급 삭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아파트가 뭐죠? 아파트 아닌 거죠. 아파트 아닌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빌라죠. 빌라. 여러분들 빌라 시장 요즘에 보셨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임대 시장의 빌라가 무너지니까 아예 빌라 자체를 짓질 않습니다. 공급도 안 해요. 거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올스톱이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또?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 입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둔촌주공 말고 없어요, 여러분. 이 큰 서울 땅덩어리에. 그리고 부동산을 오래 관심 갖고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리오시티 생각하시면 돼요. 9,500세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 입주할 때 실제로 송파 지역의 전세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무너졌다고 회복하는데 딱 1년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은 거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오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은 마냥 미뤄서는 안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이 그냥 말로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라면 제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보는 것처럼 상황은 바뀌었고 바뀔 거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너나이님?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단지를 여러 개를 좀 뽑아보세요. 그리고 가격의 수용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때 내가 희망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까를 기준으로 나 이 가격이면 이 단지 산다. 이렇게 가격 설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격표를 마음에 품고 현장을 가보시고요. 그 중에 제일 조건이 맞는 것들을 하나를 골라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똑똑하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기다리실 거라면 최근 3년 하락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락은 없다는 겁니다.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실 가격이 안 오른 아파트들도 실제로 팩트 체크해보니까 되게 많고요. 오히려 안 오른 아파트가 더 많아요. 개수로만 치면. 저는 서울 시내 150세대 이상의 모든 아파트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사를 딱 봤을 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기사의 80%가 다 오른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그런 거에 막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챙겨보시는 것만 해도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앞으로도 저도 더욱 노력할 테니까 구해줘일보 많이 시청해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